아니, 어머니가 환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 어차피 못 오실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환불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말도 없이 그러면 어떡하니? 아까우니까 제가 대신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말도 없이 그랬냐는 거야. 아니, 저는 어머니한테 서운해요. 제가 거기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공짜로 등록하신 다음에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가져가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저보고 대신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전 아까워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니, 그러게 왜 내 걸 네가 아까워하냔 말이야. 내 건 다 네 거니? 왜 항상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냐고. 무슨 애가 이렇게 욕심이 많어? 거보세요. 어머니는 필요도 없으시면서 양보도 안 하시는 게 그게 욕심이 많은 거죠. 저는 어머니가 안 쓰는 거 가져다 쓰는 건데 알뜰하다고 칭찬하지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전화로 사람을 몰아세우시고요. 너무 섭섭하네요. 안 쓰는 거? 참, 내가 필요 없긴 왜 필요 없니?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연세에 수영복 입고 거기 가시는 것도 남사스럽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창피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금효 씨입니다. 그리고 박 씨의 며느리 34세 원수연입니다. 박 씨는 며느리와의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의 유난스러운 행동들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지기에도 남들에게 비웃음만 살 것 같았죠.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박 씨의 것은 아까운 줄 모르고 부모만 자식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나 마트 가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럼 저도 갈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쪽으로 갈게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아들네. 5살 된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종종 박씨네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살가운 며느리를 봐서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들어 그게 좋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마트에 도착한 박씨.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는데 며느리는 장은 보지 않고 그 옆을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너는 장 보러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어제 왔다 갔어요. 그러면 뭐 하러 왔어?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말동무 해드리려고 왔죠? 그러니, 하지만 며느리는 장 볼 것이 없다는 말과는 다르게 박씨가 장을 보고 있는 카트 안에 하나 둘 물건을 넣었습니다. 아, 이건 어제 깜빡하고 못 샀네요. 그러면 너도 카트 가지고 와. 나중에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몇 개만 사면 되는데 뭐 하러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넣는 물건이 꽤 되었습니다. 박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이 부럽다고 할 만한 일에 한숨 쉴 일이 뭐 있나 싶겠지만 박씨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제 거는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를 안 챙겼나 봐요. 장 볼 생각이 아니라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같이 계산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장 보러 따라와서 대신 계산해 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따로 담아갈게요. 그러면서 3,000원짜리 마트 가방도 따로 챙기는 며느리. 며느리 몫으로 산 물건들이 언뜻 보아도 10만 원은 돼 보였습니다.
요즘 물가도 올라서 몇 개만 사도 10만 원은 훌쩍 넘었는데 며느리 것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었죠. 나중에 준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받아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박 씨도 아들네가 생활이 어려우면 딱하게 생각해서 먼저 불러서 사줬을 텐데 잠시 외벌이를 하고 있긴 해도 아들이 돈을 잘 벌어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들어보면 아들네가 이번엔 뭘 샀다더라 말도 많은데 며느리는 이상한 데서 짠순이처럼 굴었습니다. 박 씨에게만 말이죠. 박 씨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고 며느리도 자기 몫을 야무지게 챙겨서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박 씨네 집 앞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트렁크에다가 마트 가방을 실었습니다. 너는 걸어서 10분 거리 오면서 차 타고 와? 장도 안 본다고 했으면서. 아, 혹시 몰라서요. 아마 작정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가는 박 씨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니, 이제 먹어야지. 잘 됐네요. 숟가락 하나 더 놔도 되죠? 며느리가 식탁 의자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박 씨가 장봐온 것을 정리하고 요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부모가 얼마나 자랑하던지 나중에 자기 집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진짜 얄미워요. 입만 열면 시어머니가 뭐 사줬다. 어휴 지겨워. 그러니 어? 그런데 어머니 밥솥 바꾸셨어요? 이번에 새로 산 박 씨의 전기밥솥을 가리키며 말하는 며느리. 전에 쓰던 건 고장나서 버렸어. 이거 몇 인용짜리예요? 10인용인가? 10인용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왜 이렇게 큰 걸로 사셨어요? 그냥 너희가 집에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 저희는 3인용인가 4인용인가 그런데.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바꿀까 했거든요. 너희는 3명이니까 3인용이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먹을 때마다 매번 밥을 새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 그러지 말고 어머니 거랑 저희 거랑 바꾸는 거 어때요? 저희 밥솥도 산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뭐? 바꾸자고? 다 같이 모이는 것도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저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꾸는 것도 낭비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괜찮죠? 다음에 올 때 밥솥 가지고 올게요. 신이 나서 말하는데 박 씨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동환 씨 힘들게 일하는데 그런데 헛돈 쓸 수는 없잖아요. 아들을 들먹이며 하는 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밥솥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새로 사며 박 씨도 나름 설레는 기분을 느꼈었는데 순식간에 헌 밥솥으로 바꾸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치우는데 며느리는 박 씨를 전혀 거들지 않고 박 씨의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소파 근처를 기웃거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신 거예요? 그건 지연이가 어깨 아프다 그랬더니 사줬어. 아, 형님이요. 그러더니 어깨 마사지기를 들고 이리저리 뜯어보는 며느리. 아니, 요즘에 동환 씨가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살까 했죠. 이거 좋아요? 괜찮은 거 같던데. 시원해. 어머니 혹시 잘 안 쓰시면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왜 안 쓴다고 생각한 것인지. 박 씨도 소파 팔걸이에 항상 걸어놓고 썼습니다. 아냐, 나도 매일 해. 좋으니까 하나 사. 아,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좀 써보고 좋으면 저도 살게요. 그건 괜찮죠? 가진다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가지고 올 거지? 아, 그럼요.
이번엔 박 씨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돌아오지 않은 박 씨의 물건이 한 트럭은 됐으니 말이죠. 역시나 그리고 나서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박 씨의 딸은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질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며느리가 오는 날에는 이런 건 다 숨겨놓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며느리의 이런 행동 때문에 며느리의 방문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까운 듯 보이니 말이죠. 그리고 2주쯤 지난 어느 날 박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 박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밥솥 가져왔어요. 반갑게 아들 가족을 맞던 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가져왔구나. 네. 지난번에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랬지. 며느리는 박 씨의 부엌에 들어가서 밥솥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새로 지은 밥을 전부 그릇에 푸고 솥을 닦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데도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딸이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데 딸이 냄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미역국 끓여왔어. 아이고, 고맙다. 홀몸도 아닌데. 냄비가 뭐가 무겁다고. 그리고 차 타고 왔는데 뭘 사위 못 왔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출장 가서 어쩔 수 없었어. 아, 그럼. 당연히 일이 먼저지. 전화 왔었어. 임신한 딸이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사위는 일이 바빠 오지 못했고 말이죠. 근데 엄마, 밥솥이 왜 이래? 불과 며칠 전에 왔었던 딸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러자 그 한마디에 딸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보나마나 뻔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거실에 펴놓은 큰 밥상에 국그릇을 놓기 위해 무릎을 굽혔는데 무릎이 찌릿했습니다. 박 씨가 절뚝거리자 그걸 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릎 아직도 그래? 주사 맞을 때 된 거 아니야? 지난주에 맞고 왔어. 근데도 아프지. 그러면 운동을 좀 해봐. 그러다가 못 걷게 되면 어떡해. 집에서 자전거 타. 네가 사준 거 저거. 실내 자전거? 그런 거 말고. 수영 같은 거 어때? 이 옆에 헬스장이랑 수영장이랑 같이 하는 데 있잖아. 아, 거기요? 거기 엄청 좋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무릎이나 허리 아플 때 수영이 좋대잖아. 어차피 격한 운동도 못 할 거고. 수영 좀 다니다가 헬스도 다니면 되지.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걸 해. 아, 모르는 소리 한다. 요즘엔 나이 든 사람도 다 운동하고 살아. 70대, 80대도 많아. 엄마는 엄청 젊은 편이지. 그래? 박 씨는 솔깃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 챙길 나이가 되니 이곳저곳 아픈 게 신경 쓰였습니다. 가끔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회원권 끊어줄게. 1년? 정말? 그럼 좋지. 근데 1년이나 등록하려면 비싸지 않아? 어머, 형님. 거기 1년 끊으려면 돈이 만만치 않을걸요? 그래? 거기 비싼데야? 엄마 생일 선물로 해줄게. 김서방도 좋아할 거야. 그래도 엄마 챙기는 건 딸밖에 없었습니다. 어깨 아프면 마사지기 사주고 다리 아프다고 하면 실내 자전거도 사주는 딸이었습니다. 아, 저희는 생신 선물 준비는 못했고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나저나 어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도 나중에 딸 세무사나 시켜야겠어요. 돈 많은 딸이 효도하니까 너무 좋으시겠다. 안 와도 거기 다니고 싶었는데.
시설도 엄청 좋대요. 칭찬이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무언가 찜찜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 애 어린이집 학부모 몇 명이 거기 다녀서 알죠? 당신도 다닐래?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 엄마랑 올케랑 둘이 같이 다니면 되겠네. 에이, 거기 비싼데. 그날 이후 딸이 그곳에 박 씨를 데리고 가서 회원권을 1년치 끊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복을 입는 게 부끄러웠지만 막상 가보니 예상외로 박 씨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매일 가지는 못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서 수영도 배우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릎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허리도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무릎에 좋은 음식이 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친목도 다질 수 있어서 삶의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박 씨가 수영장에 1달 정도 다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수영장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 안 다닌다며? 박 씨가 놀라자 며느리가 반기며 말했습니다. 동환 씨가 1달 다녀보라고 등록해줬어요. 아이고, 잘했네. 엄청 좋네요. 여기 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저기, 수영장 구석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며 말하는 며느리. 더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앞으로 저랑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저는 수영 끝나고 헬스장에도 가보려고요. 나는 수영만 해. 수영도 아직 물놀이 수준이고, 너 열심히 운동해라. 아이고, 며느리인가 봐요. 아, 예. 제 며느리예요. 참 부럽네. 며느리랑 같이 수영장도 다니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각별한 사이라서요. 어머나, 어머나.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같이 다니자고 해봐야겠다. 박 씨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니 으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같은 시간에 수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박 씨와 며느리의 사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며느리의 성격 덕에 박 씨보다도 더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며느리가 온 지 1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딸의 집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원래 딸이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를 안 사더니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박 씨가 대신 가야 했습니다. 딸은 박 씨와 차 타고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한동안은 딸의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몸 좀 추스르면 바로 복직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줘. 어차피 집에서 쉬는 거 딸에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딸네 집에 있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수영장 안 나오세요? 나 지금 지연이네 집에 있어. 몸조리 해주러. 아, 그래요? 동환 씨한테 못 들었네요. 그럼 이제 안 나오세요? 언제까지 거기 계시게요? 글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거 환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머, 환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는 볼게요. 그래. 네가 좀 물어봐 줘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나머지라도 다녀야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고. 애기가 먼저니까. 아유, 돈 아까워. 그렇게 아이 돌보고 딸을 도와주며 몇 달 지났을 때 딸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맞다. 엄마 수영장도 못 가서 어떡해? 이 와중에 수영장은 무슨. 근데 그거 환불도 안 된다던데.
돈 아까워서 어쩌냐. 환불이 안 되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근데 환불을 뭐하러 해? 다니면 되지. 이제 좀 엄마는 돌아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애 봐줄 사람 구하고 있어. 그래? 그니까 집에 가서 수영장도 다니고 해, 다시.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엄마. 몇 달 남지 않았어? 남았지. 며느리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아직 환불이 되는지 물어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아, 그리고 거기 올케도 다닌다며? 비싸다고 안 다닌다더니. 아무튼 돈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짠순이야. 어쨌든 엄마도 다시 가봐.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돈봉투를 건네는 딸. 이런 걸 왜 줘? 내 손주 내가 봐준 거고 내 딸 내가 봐준 건데. 그래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면서 억지로 박 씨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박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아기만 보고 있다가 혼자가 되니 편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가하게 있으니 무릎도 다시 쑤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긴 고생한 모양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당연했죠. 그래서 박 씨는 오랜만에 수영장에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짐을 챙겨서 센터로 들어간 박 씨. 입구에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데 회원 카드를 찍어도 삐비빅 경고음만 들렸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다시 한 번 찍었지만 빨간 불이 들어오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고개를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거 문이 안 열려요. 그러자 사무실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 씨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서요. 그것 좀 봐주고 오느라고. 아, 그러세요. 몇 달 다니면서 오며 가며 매일 얼굴 도장을 찍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박 씨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다니시려면 결제를 하셔야죠.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조금 남았을 텐데. 아무리 못해도 두세 달은 더 다닐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안 나가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자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돈을 내야죠. 공짜로 써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 씨를 한 번씩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카드로는 문이 잘만 열렸습니다. 등록하실 거면 여기 사무실로 와서 결제하세요. 돈 안 내고 어떻게 들어가요?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나는 기간이 남은 줄 알았어요. 기간이 남다니요? 진작에 며느리가 가져갔잖아요. 남은 기간, 며느리요? 네. 며느리랑 같이 다니셨잖아요. 한동안 안 나오시길래 물었더니 남은 기간 다 자기가 다닌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는데. 모르셨어요?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세요? 박 씨가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도 와서 레슨도 받고 갔는데요.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전 모르고요.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신을 보고 미리 말을 해줬어야 우스운 꼴을 안 당하는데 계속 결제하라고만 했던 직원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꼭 돈도 안 내고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진상 고객을 대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그러자 직원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며느리라고 나한테 같이 인사도 했고, 여기 그 사람이 며느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바꿔주지? 왜 나한테 그래요? 우리가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환불해서 다시 등록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도 그래서 특별히 바꿔준 건데,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난 못 들어서. 집안일을 가지고 괜한데 화풀이하고 그러지 마세요. 둘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무슨 죄야. 며느리 관수를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말고 며느리한테 말하시라고요. 그러자 수영장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하나 둘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 마냥 붉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심해졌고 박 씨는 그곳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시고요. 바쁜 사람 붙잡고 있지 마셔요. 박 씨는 옆에 내려놓았던 짐을 챙긴 뒤에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귀신에 홀린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쿵덕쿵덕 널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쳐다보던 순간이 떠오르자 박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창피하고 속상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전화를 받는 며느리. 박 씨 대신 며느리가 다닌 지 한참 됐다고 했으니 그동안 여러 번 통화했는데도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잘 가지도 못하는데 말만 했다면 박 씨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몰래 그런 일을 해서 박 씨가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그래도 박 씨는 며느리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 수영장 계속 다니니? 아니요. 요즘에 못 가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박 씨는 착잡했죠. 그동안 며느리가 욕심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음흉한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뭘 가져가든 탐내든 그저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오늘 수영장 다녀왔다. 네? 형님네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등록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죠. 오늘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어머니가 환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못 오실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잖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말도 없이 그러면 어떡하니? 아까우니까 제가 대신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말도 없이 그랬냐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졌습니다. 아니, 저는 어머니한테 서운해요. 제가 거기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공짜로 등록하신 다음에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가져가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저보고 대신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네가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지연이랑 상의해서 그러라고 했을 거야.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형님네 더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아까워서. 아니, 그러게 왜 내 걸 네가 아까워하냔 말이야. 내 건 다 네 거니? 왜 항상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냐고. 무슨 애가 이렇게 욕심이 많어? 거보세요. 어머니는 필요도 없으시면서 양보도 안 하시는 게 그게 욕심이 많은 거죠. 저는 어머니가 안 쓰는 거 가져다 쓰는 건데 알뜰하다고 칭찬하지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전화로 사람을 몰아세우시고요. 너무 섭섭하네요. 안 쓰는 거?
참, 내가 필요 없긴 왜 필요 없니? 그리고 솔직히 수영복 입고 거기 가시는 것도 남사스럽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창피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느냐고. 너는 네가 내 걸 훔쳐갔다고는 생각 못하니? 뭐라고요? 훔쳐요? 아니, 긴 말 필요 없어. 그냥 원래대로 다 돌려놔라. 원래대로요? 그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깟 돈 몇 푼에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며느리.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말 끝내기도 전에 먼저 끊어버리는 며느리에게 박 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무엇이 잘못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박 씨도 돈 몇 푼에 쪼잔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자 박 씨는 아들도 꼴 보기 싫어졌습니다. 엄마, 그거 수영장 몇 개월치 드리면 돼요?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세요. 애 엄마가 울고불고 해요. 어차피 안 쓰는 거 애 엄마가 좀 쓰면 어떻다고. 도둑이라고까지 하셨어요? 너까지 그러니? 너도 똑같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수영장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요. 왜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 공짜로 수영장 끊어주겠어요. 그래? 나 쪼잔하다? 그러니까 네 마누라한테 밥솥이랑 내 안마기랑 작년에 가져간 냄비 세트랑 아무튼 다 돌려달라고 전해. 지난번에 장 볼 때 나왔던 돈도 내가 영수증 찾아볼 테니까 다 보내. 알겠어? 얘들이 정말 지들 돈만 돈이야? 아니,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1푼을 하든 2푼을 하든 달라고? 박 씨도 며느리처럼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날강도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들 건 지들 거고 엄마 거도 지들 거인 줄 아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집에 자주 온다고 부러워했지만 박 씨는 이제 자주 좀 안 왔으면 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땐 알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욕심 사나운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베푸는 것 하나 없이 뭐 하나 가지고 갈 것 없나 기웃기웃. 그래놓고 주지 않으면 징징대고 박 씨를 오히려 치졸한 사람을 만들었죠. 부모의 것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박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며느리가 안 오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딸도 이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고 아들에게선 연락이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살림살이 보전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느리에게서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이전보다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몇 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괘씸했습니다.